안녕하숑숑. 제가 얼마 전에 조인성 때문에 호프를 보러 갔고, 보러 간 김에 조인성이 너무 아까워서 호프 리뷰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기왕 만드는 거, 와, 조인성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인성 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으면 스타로서 좋은 거죠. 스타가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제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 별이 제 손에 잡혀서 현실로 돌아오면, 그거는 사양이에요. 삶은 참 비루하거든요. 몸뚱아리 하나 가져봐요. 먹여야죠. 재워야죠. 또 아플까봐 관리해줘야죠. 이러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스타들은 또 틀릴까요? 아니요. 저희랑 다 똑같겠죠. 돈의 단위가 좀 틀릴 뿐 삶은 어차피 몸뚱아리 가진 이상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루한 삶에 그런 스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인성 씨를 좋아하지만 철저하게 그 작품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꽂혔죠. 저는 원래 길쭉길쭉하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좀 안 들어오는 건 그건 제 취향인 거고요. 지극히 아줌마적인 취향이면서 아줌마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저는 철저하게 어느 작가, 누구 연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딱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드라마 세계관에서만 보고 느끼고 감상합니다. 물론 작가나 감독에 따라서 그 어떤 유지하는 기본 줄거리들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있을 텐데,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고 작품마다 다른 소재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전 이런 건 취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요. 조인성 하면 저는 처음 딱 떠오르는 건 발리에서 생긴 일. 2004년 작품이고요. 대략의 줄거리는 심각한 흙수저 하지원이 발리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재벌가 아들 조인성, 여기서 그 국중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지섭 씨도 만나요. 조인성과 소지섭 대박이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조인성 씨가 하지원 씨를 사랑하지만 참아야 되나 그러면서 막 눈물 연기 있잖아요. 그 젊었을 때니까 약간 더 여리여리하면서, 그리고 약간 얼굴이 양아치스러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인성 씨가 목소리가 그렇게 막 중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난 좋았을까? 하여간 거기서 그 울음을 잊을 순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킹. 이거는 2017년 영화예요. 여기서 조인성 씨는 동네 건달의 아들로 태어난 박태수 연기를 해요. 어느 날 천하무적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을 봐요. 그자는 바로 검사. 그 이후 태수는 검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는데, 그 검사가 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참 매력적이고 재밌었어요. 이때 같이 연기한 정우성 씨. 이 영화는 물론 영화 자체도 재밌었지만 이 두 사람의 비주얼로 끝났다고 봐야죠. 둘이 같이 춤추는 거 정말 좋았었죠. 그 다음은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건 조인성 씨와 송혜교 씨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혜교 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앞이 안 보이는 송혜교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일하게 무슨 그룹 후계자가 돼요.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야. 그런데 대단한 그룹의 후계자야. 그리고 너무 예뻐. 내가서 저러면 장애인을 할 만하겠다 제가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은 할 만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삶과 그 재벌이면서 예쁘고 눈 안 보이는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꿔요. 장애는 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요? 저도 이 와중에 이 정도인 거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한 일이 놀렸어요, 놀렸어. 애구고 장애인 얘기하니까 또 옆길로 새는군요. 여기서는 조인성 씨가 정말 너무너무 예쁜 양복들을 입고 나와요. 어쩜 그런 색깔들의 양복을 입었는지 제가 그거 맞춰서 한번 찾아봐서 올려봐 드릴게요. 아, 정말 조인성 씨 너무 예뻤어요. 물론 여기서 송혜교 씨도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 사랑이야. 이거는 2014년도 공효진 씨랑 연기한 거였어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에 기획 의도가 되게 좋네요. 나무위키에 나온 기획 의도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단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나 자신. 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거의 집착증에 가깝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가? 마음이 감기에 걸리고, 마음이 암에 걸리고, 마음이 당뇨와 고혈압에 걸린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음에 대해선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나? 이 드라마는 우리가 그간 쓸데없이 숨겨왔던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에 관한 이야기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게 외로운 것이었구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것이구나. 나도 너도 알고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특별했구나를 노래하는 즐겁고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뭐 드라마야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고요. 나중에 공효진 씨랑 조인성 씨랑 여행을 가요. 그 일본의 오키나와. 만자모. 10,000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래요. 진짜 넓고요. 코끼리 모양 암석이 유명하죠. 또 제가 꽂혔죠.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주 연속으로 갔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거기서 이제 그 호텔에서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일본에 뭐였더라? 무슨 인터콘티넨탈이었는데 하여간 가격이 들쭉날쭉 사악했지만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언제였더라? 4월 달쯤 나왔나 봐요. 휴민트. 휴민트는 조인성 씨 때문에 보러 갔죠. 하지만 박정민 씨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조인성 씨를 보러 왔지만 박정민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해서 내 눈을 뺏는구나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세경 씨가 노래 불러요. 무슨 노래냐면 그게 예전에 패티김의 이별이라는 노래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고 와서 너무 좋아서 그걸 찾다 보니까 그 노래가 헤어질 결심에도 나왔더라고요. 헤어질 결심에 나왔을 때 저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막 찾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노래도 좋더라고요. 옛날 노래 리메이크한 거 좋은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인성 씨가 약간 중후한 멋을 풍기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멋져요. 하지만 제가 조인성 씨 하면 제일 먼저 가슴 아프게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조인성 씨가 뭐 당연히 주인공도 아니고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예쁘게 나오고 정말 가슴 아프게 나왔던 디어 마이 프렌즈예요. 이 드라마는 2016년에 방영됐던 거였거든요. 김혜자, 나문희, 고두심, 박원숙, 윤여정, 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왔고요. 각각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갖고 살죠. 보면서 가슴도 아팠지만 노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드라마였어요. 마지막은 그 나이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림으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 한 번씩 생각나요. 그 중에 뭐니 해도 조인성 씨와 고현정 씨 얘기였죠. 와, 그 둘의 사랑 얘기는 정말 아름답지만 또 정말 잔인해요. 극 중에서 고현정 씨가 고두심 씨 딸이에요. 그런데 고두심 씨가 막 뭐라고 타박을 하죠. 그렇게 순하던 애가 너 슬로베니아에서 돌아오더니 무슨 일인 거니? 그 연하 조인성 씨랑 헤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헤어질 때 무슨 일이니? 너 왜 이렇게 까칠하고 이상해졌니? 막 물어요. 정말 대단하고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조인성 씨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서로 막 전화를 하면서 어디서 만나자 너무 행복해 하면서 뛰어가요. 왜냐하면 조인성 씨가 그때 프로포즈 한다고 너무 행복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고현정 씨 앞에서 차에 치여요. 진짜 너무 잔인했어요, 이거. 자기만을 바라본 엄마가 고두심 씨가 늘 얘기해요. 너는 결혼을 하는데 딱 2가지만 아니면 돼. 유부남.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 친구랑 바람 피웠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이 고두심 씨란 엄마는. 그리고 또 하나, 네 외삼촌 같은 장애인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장애인이 돼서 자기는 돌아와 있거든요. 그 마음이겠냐고요. 어떻게 마음 편하게 엄마한테 대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정말 다시 봐도 가슴이 절절하네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보니까 장애라는 게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나를 보는 상대방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예전에 봤을 때는 고현정 씨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고현정 씨를 기다리고 다시 받아주는 조인성 씨도 이해가 안 갔죠. 헤어지면 끝이지 저러고 간 사람 뭐하러 다시 보나? 그런데 고현정 씨도 그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고 상황들을 만들어야 됐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 들으면서 이해가 되네요. 이래서 또 나이가 드니까 좋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문득 옆길로 새자면 유튜브 만들면서 이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고 나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면서 조금 더 편해지는 삶을 산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유튜브 하세요. 하여간 여기서 나오는 조인성 씨 정말 너무 예뻐서 그 다리 기럭지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한동안은 여기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조인성 씨를 스티커를 탕탕탕 해갖고서는 매일 배경화면으로 해서 보곤 했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기럭지도 길고 잘생겨서 조인성 화이팅! 그 외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조인성 씨 하면 요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사심 가득한 조인성 씨 덕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